인권관점 노인복지 실천. 인권과 노인복지. 고로씨, 오늘은 인권 관점의 노인복지 실천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아요. 인권과 노인복지 실천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알겠어요. 그 부분도 같이 공부해보죠. 참 선생님, 이쪽으로 잠깐만요. 조금 전에 노인복지에 대해서 검색하다가 옴부즈맨 제도라는 것을 봤거든요. 아, 노인복지 옴부즈맨에 대해서 보셨군요. 네, 들어보긴 했는데 왠지 눈이 가서 선생님께 여쭤보려고 했어요. 간단히 말하자면 노인복지 옴부즈맨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파수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암행어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오늘 인권 관점의 노인복지 실천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요? 네. 오늘의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인권 관점 노인복지 실천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인권과 노인복지 실천의 관계. 선생님, 노인복지 분야에서 봤을 때 노인의 욕구 충족과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제공은 대체로 헌신적이었다는 목소리도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어떤가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말씀하신 대로 좋은 방향도 있긴 했지만 노인복지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이념적 지향점,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노인복지 제도가 발달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국가마다 사회문화적 상황이 달라서 저는 명확히 말하기 어렵더라고요. 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노인복지제도가 발달하려면 첫째, 자선과 구제, 둘째, 노인 문제의 해결, 셋째, 노인의 욕구 충족 단계를 거치게 되며 마지막 단계로는 노인의 권리 보장 또는 인권 보호 단계로 진행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과 실천은 어느 단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과 실천은 현재 노인복지 제도 발달의 2단계 또는 3단계에 속하고 있지만 학술 분야와 이념적 지향에서는 4단계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선생님, 공부를 하다 보니 인권과 노인복지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두 분야는 많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보셨습니다. 인권의 발달 단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1세대의 인권이 주로 법률가들이 관심을 갖고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노력의 장이었는데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계층과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리고 2세대 인권의 발달 과정에서는 교육권, 주거권, 건강권, 직업권, 사회보장권 등을 보장하는 노인복지제도가 확충되었으며 공공과 민간에 의한 직접적 서비스 제공 과정을 인권 보장의 한 과정으로 이해했습니다. 3세대 인권의 발달 과정에서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지역사회 개발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로 간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더욱 깊은 연관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권과 노인복지의 관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네,
첫째, 노인복지가 뿌리를 두고 있는 가치는 인권 사상과 유사합니다. 둘째, 노인복지는 인권과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이를 노인의 권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노인복지의 원칙은 인권의 원칙과 유사합니다. 노인복지의 원칙이라면 자립, 보호, 참여, 자기실현, 존엄 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인권의 인간 존엄권을 바탕으로 한 자유권과 사회권의 보장이라는 인권의 원칙과 동일합니다. 넷째, 노인복지 정책과 실천의 다양한 급여와 서비스, 원조 행위는 결국 인권을 현실에서 구현해내는 방법입니다. 노인복지는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인복지 정책과 노인복지 실천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노인복지 실천의 다양한 이론과 모델, 개입 활동은 인권 관점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인권 관점에 근거한 접근법은 기존의 노인복지 실천 모델들을 폐기하거나 배타시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기존 모델들을 확장시키며 노인복지 실천을 강화하고 그 정당성을 부여해 주죠. 마지막으로 여섯째, 노인복지 실천의 원조 관계는 인권 관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노인복지 실천 과정에서 욕구 사정이나 서비스 계획 수립, 프로그램 참여 등의 원조 과정 전반에 수급권자가 직접 참여해 자신의 의사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스스로 서비스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실천 현장의 인권 보호 현상. 최고로 씨는 현재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가끔 그렇지 못해서 불만이 생기기도 하죠. 그러시군요. 누구나 꿈꾸는 이상사회가 아니고서는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노인 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은 삶의 과정에서 다양한 불평등과 차별, 인간 존엄성이 침해당하고 생존을 위협받는 것이 현실이죠.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노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사회운동이 필요합니다. 이때 노인 권익운동이란 노인의 안정된 삶과 복리 증진에 방해가 되는 기존의 사회관계를 변화시키려는 집합적 노력을 말합니다. 참, 2006년에 제정된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을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이 지침은 어떤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지침은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인권 관점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와 실천을 도입하는데 노인복지시설의 자체적인 노력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는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나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2010년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노인권익위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언론, 편의시설, 소비자, 학대, 노인복지 서비스의 5개 분야에서 노인차별과 인권 침해 사례를 발견해 직접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들리던데요. 노인 인권 침해 사례를 발견하고도 공식 옴부즈맨이 아니라는 지위상의 한계로 말미암아 실질적인 구제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는 한계도 동시에 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지만 아직 그 범위나 활동의 양과 질적 측면에서
매우 미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선생님,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중 먼저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 후견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판단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또는 불완전한 상태인 사람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잔존 능력을 이용해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서비스 및 재산관리와 같은 사무 처리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잔존 능력을 바탕으로 자립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성년 후견인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성년 후견인이란 성년 후견 제도에 따라 피성년 후견인에게 일차적인 후견 사무를 해주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럼 이런 성년 후견인은 어떻게 선임되나요? 법정 후견 제도에서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인을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이때에도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건강, 생활관계, 재산 상황, 성년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후견인과의 이해관계 유무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임한답니다. 그리고 근친 가운데 후견인이 될 만한 사람이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한해서는 근친의 가족 이외에 법률 전문가, 사회복지 전문가, 법인 등 제3자가 후견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재반 사정을 고려해 복수의 후견인을 선임할 수도 있으며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년 후견인이 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궁금해요. 네, 미성년자, 피후견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 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후견인과 그 감독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했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 혈족은 성년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후견인의 개인 사정으로 사임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후견인 변경이 가능한가요?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 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해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성년 후견 제도에도 유형이 있는데 어떤 유형들인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네, 피후견인이 이용 가능한 성년 후견 제도는 크게 법정 후견 제도와 임의 후견 제도로 나뉩니다. 법정 후견 제도는 법으로 미리 후견인의 역할과 권한, 그리고 의무, 책임에 대해 정해두고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판단 능력의 정도에 따라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을 판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임의 후견 제도는 본인이 온전한 판단 능력을 갖고 있을 때 후견인이 될 사람을 미리 지정해 그 의사를 물어 선임하고 추후 예상되는 후견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공정증서로 작성해 등기를 하고 후견 개시의 필요가 발생할 경우 법원에 신청해 임의 후견 감독인을 선임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성년 후견 제도 중 법정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법정 성년 후견 제도의 성년 후견인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성년 후견인의 복리를 우선으로 하며 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피성년 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 행위를 대리하며 피성년 후견인을 대리합니다. 그런데 주거용 부동산은 재산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네, 주거용 부동산은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 때문에 재산관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거용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성년 후견인은 재산관리뿐 아니라 신상보호와 관련된 사무도 담당하는데 여기서 신상보호는 피후견인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임의 후견제도입니다. 법정 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보호와 관련된 사무를 법적으로 규정하므로 피후견인의 개별적 욕구와 문제를 충족 또는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해서 나온 것이 임의 후견 제도로군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피후견인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의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 사항을 결정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자신의 후견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바로 임의 후견 제도입니다. 옴부즈맨이라는 말은 들어보긴 했는데 잘 모르겠네요. 어디서 유래된 말인가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현대적 의미의 옴부즈맨 제도는 스웨덴 의회에서 임명한 의회 옴부즈맨에서 유래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1809년 스웨덴 의회가 헌법에 국왕이 행정권을 갖고 의회가 입법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국왕의 전횡을 막고 행정관료의 권력 남용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회가 옴부즈맨을 임명한 것이 현대적 옴부즈맨 제도의 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옴부즈맨은 노인 복지에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지요? 노인복지 옴부즈맨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옴부즈맨은 정부, 의회, 기업 또는 민간 복지 조직 등의 제도적 권력에 의해 노인이 겪는 고충 등을 발견하고 노인이 자신의 고충을 조직에 표현할 수 있는 창구고시를 합니다. 그리고 노인의 불평, 불만, 고충, 차별, 인권 침해 등의 사례를 발견하고 노인이 제기한 고충이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면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고충 처리 과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고충 해결책을 발견해 해당 조직의 개선을 권고하는 대리인 또는 노인이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중간 창구 또는 마지막 의뢰자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면 노인복지 옴부즈맨은 지역의 유력 인사이거나 권력자일 필요는 없겠네요. 네, 거대한 조직의 권력에 대항할 수 없는 노인이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옴부즈맨이 이런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나요? 궁극적으로 노인복지 옴부즈맨은 노인이 제도적 권력으로부터 부적절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노인의 권리와 이익, 즉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며 정부와 민간 복지 조직 등 노인복지 관련 조직의 서비스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인복지 분야의 옴부즈맨은 지위와 권한, 소속 조직, 보수 등에서 차이는 있지만 자신의 고충 등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 노인들이 고충 등을 표현하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피해 노인의 마지막 의뢰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노인복지 옴부즈맨의 역할을 수행할 때 옴부즈맨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네, 노인복지 분야 옴부즈맨이
옴부즈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 갖는 권리는 미국 옴부즈맨 협회와 미국 변호사 협회에서 제시한 정부 옴부즈맨의 권한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고충을 발견하고 조사할 권리를 갖습니다. 노인복지 옴부즈맨은 선별조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노인 고충 사례를 직접 발견하거나 접수한 고충 사례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할 권리를 지닙니다. 둘째, 노인복지 옴부즈맨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 지위가 보장되는 미국 정부 옴부즈맨의 경우 고위 공무원에 해당하는 지위와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자신의 업무를 보조할 종사자를 채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다면 분명히 의무도 있겠죠? 네, 노인복지 분야 옴부즈맨이 옴부즈맨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때 갖는 의무도 미국 옴부즈맨 협회와 미국 변호사 협회에서 제시한 정부 옴부즈맨의 권한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노인복지 옴부즈맨은 고충 제기자인 노인의 인적 사항 등의 사생활 정보나 고충이나 조사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노인복지 옴부즈맨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속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맺고 원활한 직무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노인복지 옴부즈맨은 노인의 고충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공정하게 판단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노인복지 옴부즈맨이 갖추어야 할 자격 조건에 대해 알고 싶어요. 네, 노인복지 옴부즈맨은 해당 분야의 법률, 행정, 공공정책 등의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합리적 판단력, 객관성, 통합성을 갖추어 일반 대중의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독립성은 효과적이고 신뢰받는 노인복지 옴부즈맨이 되기 위해 지켜야 하는 핵심적 원칙입니다. 이러한 독립성의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독자적 권위와 신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노인복지 옴부즈맨은 외부의 통제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만 사실과 법률이나 규정 등에만 의거해 조사하고 결과를 보고하며 권고사항을 작성할 때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 옴부즈맨은 편견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노인의 고충 등을 발견, 접수하고 검토해야 하며 고충 등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개인적 선호도나 편견 없이 공정하게 처우해야 합니다. 이런 원칙을 따름으로써 옴부즈맨은 고충 제기자인 노인은 물론 당사자인 조직과 기관으로부터 고충 등이 공정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옴부즈맨의 조사 결과와 권고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옴부즈맨은 고충이나 조사와 관련된 정보의 비밀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원칙을 준수할 경우 이해 당사자들에게 민감한 정보를 균형 있게 보호하게 됨으로써 노인은 고충 등을 자연스럽게 제기할 수 있게 되고 피해자나 목격자들이 조사 과정이나 보고에 필요한 정보를 개방적이고 자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옴부즈맨으로서의 활동에 도움을 받습니다. 또한 옴부즈맨은 고충 제기자는 물론 이해 당사자들을 존중하고 신뢰해야 하며 제3자적 관점에서 비공식적 절차에 따라 조사와 해결,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때 비공식성은 조직이 공식적 절차에 따라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옴부즈맨의 조사 행위 자체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노인복지 옴부즈맨의 고충 처리는 어떤 과정에 의해 처리되는지요? 먼저 고충 사례를 발견하면 접수를 합니다. 그런 다음 고충 사례를 조사합니다. 고충 사례와 관련된 조직과 당사자에 대해 조사를 하고
고충 해결책을 모색하고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충 처리 과정을 보고하고 종결을 맺습니다. 인권 관점 노인 복지 정책과 실천의 강화를 위한 과제. 노인 인권 증진과 인권 관점 노인 복지 실천의 강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노인 인권의 영역과 세부적 권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노인 인권의 영역과 세부 권리를 규정하기 위한 공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노인 인권 포럼 같은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학계, 행정부, 법조계, 실천 현장, 노인 당사자 집단이 함께 참여해 노인 인권의 개념, 범위와 영역, 세부적 권리 조항에 대한 합의된 시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복지급여나 서비스는 법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며 인권을 서비스로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법의 제정, 개정, 이행, 준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노인복지 실천에서 인권 관점을 기반으로 한 급여나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고 정비되어야 하겠죠. 즉,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권리로서의 복지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하고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같은 수준의 구체적 조항을 담은 노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거나 아니면 노인복지법에 노인차별금지와 인권보호에 관한 구체적 조항을 신설해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및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인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당사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현 세대의 노인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현 세대의 노인들은 자신의 개인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점잖지 못한 행동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 권리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에도 이를 자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노인의 인권에 대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노인 스스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고 노인의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지역 자원이나 복지 정보가 상세히 담긴 노인 인권 가이드북을 발행해 보급함으로써 노인의 인권 의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자연스럽게 노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 찾기 운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시범 사업으로 실시되었던 노인복지 옴부즈맨 사업을 공공정책으로 받아들여 확대 보급하고 노인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 권리의 보장 정도를 감시 감독하는 운동이 적극적으로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노인의 인권 보호는 노인의 인권의식을 강화한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인권 관점에 근거한 노인복지 실천을 위해서는 노인복지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노인 인권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노인복지 종사자와 예비 사회복지사에 대한 노인 인권 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노인복지기관과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노인 인권 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셋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넷째, 노인 인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사회 전체에 노인 인권 의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노인복지기관이나 시설의 프로그램 개발은 욕구 중심 접근 방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노인의 미충족 욕구, 문제나 결함을 찾아내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욕구 중심 접근 방법은 욕구 사정을 바탕으로 누가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에 의거해 서비스 제공자가 수급자를 결정하고 급여나 서비스의 내용을 결정하는 방식이었죠. 이전 방식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노인이 실제로 느끼는 욕구가 아닌 전문가가 판단한 욕구에 근거해 전문가가 결정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인의 진정한 욕구나 권리가 배제되고 서비스 선택권도 박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 모델과 욕구 중심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노인이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급여와 서비스가 필요한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에서 시작하는 권리 중심 접근 방법으로의 전환이 요구된 것입니다. 노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권력과 기회, 자원이 제한되어 있으며 노인 복지 정책이 확대됨에도 자신의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회적 취약 집단에 속합니다. 그러면 노인들의 이런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노인이 자신의 권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옹호해야 하며 그 집단이 역량을 강화하기 전까지는 그 집단에 대해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배분하는 조건의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옹호해 나가야 합니다. 노인복지 종사자는 노인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인지하게 되는 노인들의 권리 요구가 정부의 정책 개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인과 정부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겠죠. 물론입니다. 특히 아직 법률 및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노인복지시설 옴부즈맨 프로그램, 노인학대 지킴이 프로그램, 노인권익옹호센터, 독거노인을 비롯한 위험군 노인을 위한 지원센터 등과 같은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별 노인복지기관이나 시설 단위로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종합적 사업을 전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 내 노인 보호 전문기관, 시민단체, 노인복지단체나 협회, 법조계, 비정부 인권운동단체 등과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인권과 노인복지 실천의 연관성에 대해 의견을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전문가 의견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첫째, 노인복지가 뿌리를 두고 있는 가치는 인권 사상과 유사하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민주, 정의, 사회적 책임과 연대 같은 노인복지의 기본 가치는 인권에 함축된 기본 가치와 동일하다. 그러므로 인권과 노인복지는 출발점이 동일하다. 둘째, 노인복지는 인권과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이를 노인의 권리라고 명시하고 있다. 셋째, 노인복지의 원칙은 인권의 원칙과 유사하다. 노인복지의 원칙이라 할 수 있는 자립, 보호, 참여, 자기실현, 존엄은 인권의 인간 존엄권을 바탕으로 한 자유권과 사회권의 보장이라는 인권의 원칙과 동일하다. 넷째, 노인복지 정책과 실천의 다양한 급여와 서비스, 원조 행위는 결국 인권을 현실에서 구현해내는 방법이다. 노인복지는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인복지 정책과 노인복지 실천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한다. 다섯째, 노인복지 실천의 다양한 이론과 모델, 개입 활동은 인권 관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인권 관점에 근거한 접근법은
기존의 노인복지 실천 모델들을 폐기하거나 배타시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기존 모델들을 확장시키며 노인복지 실천을 강화하고 그 정당성을 부여해 준다. 여섯째, 노인복지 실천의 원조 관계는 인권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노인복지 실천 과정에서 욕구 사정이나 서비스 계획 수립, 프로그램 참여 등의 원조 과정 전반에 수급권자가 직접 참여해 자신의 의사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스스로 서비스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간단한 문제를 통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문제이며 2번 풀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를 눌러 풀어보세요. 노인복지 제도의 발달 과정 중 3단계는 무엇인가? 1. 노인의 욕구 충족 2. 자선과 구제 3. 노인의 권리 보장, 인권 보호 4. 노인 문제 해결. 정답 1. 해설. 노인의 욕구 충족은 노인복지 제도 발달 과정의 3단계에 해당한다. 다음 중 맞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권익 침해를 예방하는 파수꾼을 노인복지. 정답 옴부즈맨. 해설. 노인복지 옴부즈맨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파수꾼이다. 노인복지 옴부즈맨은 피해 노인의 마지막 의뢰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 O. 해설. 노인복지 옴부즈맨의 역할 중 하나이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인권과 노인복지 실천의 관계는 첫째, 노인복지가 뿌리를 두고 있는 가치는 인권 사상과 유사합니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민주, 정의, 사회적 책임과 연대 같은 노인복지의 기본 가치는 인권에 함축된 기본 가치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인권과 노인복지는 출발점이 동일합니다. 둘째, 노인복지는 인권과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이를 노인의 권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노인복지의 원칙은 인권의 원칙과 유사합니다. 노인복지의 원칙이라 할 수 있는 자립, 보호, 참여, 자기실현, 존엄은 인권의 인간 존엄권을 바탕으로 한 자유권과 사회권의 보장이라는 인권의 원칙과 동일합니다. 넷째, 노인복지정책과 실천의 다양한 급여와 서비스, 원조 행위는 결국 인권을 현실에서 구현해내는 방법입니다. 노인복지는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인복지정책과 노인복지 실천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합니다. 다섯째, 노인복지 실천의 다양한 이론과 모델, 개입활동은 인권 관점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인권 관점에 근거한 접근법은 기존의 노인복지 실천 모델들을 폐기하거나 배타시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기존 모델들을 확장시키며 노인복지 실천을 강화하고 그 정당성을 부여해 줍니다. 여섯째, 노인복지 실천의 원조 관계는 인권 관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실천 과정에서 욕구 사정이나 서비스 계획 수립, 프로그램 참여 등의 원조 과정 전반에 수급권자가 직접 참여해 자신의 의사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스스로 서비스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제정된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은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인권 관점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와 실천을 도입하는데 노인복지시설의 자체적인 노력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중 첫째, 성년 후견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판단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또는 불완전한 상태인 사람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잔존 능력을 이용해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서비스 및 재산관리와 같은 사무 처리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잔존 능력을 바탕으로 자립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둘째, 노인복지 옴부즈맨 제도는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파수꾼이며 정부, 의회, 기업 또는 민간 복지 조직 등의 제도적 권력에 의해 노인이 겪는 고충 등을 발견하고 노인이 자신의 고충을 조직에 표현할 수 있는 창구구실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의 불평, 불만, 고충, 차별, 인권 침해 등의 사례를 발견하고 노인이 제기한 고충이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면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고충 처리 과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고충 해결책을 발견해 해당 조직의 개선을 권고하는 대리인 또는 노인이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중간 창구 또는 마지막 의뢰자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인권관점 노인복지정책과 실천의 강화를 위한 과제는 노인복지 정책이나 실천이 노인 문제나 노인의 욕구를 해결하고 충족시키는 데 강조점을 두기보다는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권관점 접근으로 전환될 때만이 노인 문제의 예방과 기초 욕구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욕구까지도 충족시킬 수 있으며 노인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노인복지 제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권관점 노인복지 실천이라는 주제로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거 의료복지시설에서의 노인 인권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